수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백스컴 박시장입니다. 비가 진짜 살벌하게 오네요. 비 피해 입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빨리 복구되길 바라고요. 비가 더 온다고 하는데 이제는 좀 그만 와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잠깐 밖에만 나갔다 와도 그 습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런 날씨에 밖에서 뭐 택배 배송 같은 거 하시는 소장님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참 감사하네요. 오늘 영상은 조금 늦은, 많이 늦었죠, 8월 월간 견적입니다. 월간 견적은 월 초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휴가 기간이 겹치고 하다 보니까 단가 체크가 제대로 안 돼서 휴가 끝나고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미루다 보니 8월 중순을 바라보고 있네요. 월간 언제 올라오냐고 카톡 주셨던 분들한테 금방 올라갑니다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올리게 됐네요. 딱히 신제품이 출시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AMD 쪽 CPU들하고 지포스 그래픽 카드들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3600 가격은 샵다나와 기준으로 26만원, 7만원까지 치솟다가 지금 품절 상태고요. 3500X는 품절이 된 지 한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게임용으로 쓸만한 AMD CPU는 3300X 정도밖에 없겠네요. 지포스 그래픽 카드의 경우 2080 슈퍼, 70 슈퍼가 3000번대 출시 역량에서 그런 것 같은데 품절이나 더 이상 수입을 안 하는 제조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재고들로 대체품들이 출시하기 전까지 버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000번대가 출시했다고 해서 70 슈퍼 대체품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하이엔드급, 최상위 등급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참고하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월간 견적은 제가 또는 저희 백스컴 식구들이 판매를 하고 조립을 하고 또 AS도 해보고 그 제품 센터도 가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선호하는 브랜드들도 몇 개 있고 또 기피하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선호하는 브랜드야 저희 채널 자주 보신 분들이야 뭐 맨날 나오는 브랜드들이 나올 테니까 여기는 이 제품들을 많이 쓰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고, 저희가 초점을 두는 부분은 가격이랑 AS인데 문제 발생 시 센터에서 좀 대응을 깔끔하게 해주는 곳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나중에 AS 센터별로 저희가 느낀 점을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케바케거든요. 저희가 안 좋았다고 해서 진짜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 보니 올리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CS 이노베이션에서 처리하는 제품들도 좀 많이 쓰긴 쓰는데 증상만 확실하면 잘 처리해주거든요. 뭐 그건 당연한 거겠죠, 어느 센터를 가든. 근데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집에서는 분명 증상이 나오고 이게 맞는데 센터 가면은 테스트해보고 멀쩡하대. 그럴 때 리퍼라도 교체를 좀 잘해주는 센터가 있고 좀 규정에 따라서 빡빡하게 교체를 안 해주는 센터가 있는데 CS 쪽이 좀 교체를 잘 안 해주긴 하죠. 아무튼 좀 유도리가 부족한 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대장급 AS 제조사들 있잖아요. 뭐 정말 잘해준다고 소문이 난 곳들, 그런 곳들도 정말 어처구니 없게 AS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크게 한번 당해서 아직도 내상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 브랜드는 아예 거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저희들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고요. 채널에서 자주 안 보이는 브랜드들은 안 쓰다 보니 안 쓰는 것도 있고 기피해서 안 쓰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말이 좀 길었죠. 아무튼 월간 견적에서 사용한 부품 구성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등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부품 소개 시작해볼 건데요. 백스컴으로의 PC 구입 문의는 상단에 떠있는 카톡이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가서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간 견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30만원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0에서 60만원대까지는 달라진 부품은 없고요. SSD 가격이 조금 내려가서 지난달보다 2,000원 정도 내려갔네요. 사무용으로 쓰시거나 온라인 강의, 롤, 피파워 같은 캐주얼한 게임을 즐기기엔 충분한 사양이고요. 예산이 조금 남으시면 지금 4기가 2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거를 8기가 2개로 해주시면 확실히 좋습니다. 요즘은 게임을 안 하셔도 워낙 웹페이지를 많이 띄워놓고 쓰다 보니까 램은 16기가가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램은 반드시 2개를 써주셔야 합니다. 40만원대도 7월과 동일한 사양이고요. 가격은 6,000원 정도 내려갔네요. i3에 1030이 들어간 사양으로 이 구성 역시 예산이 남는다면 램을 16기가로 올려주시는 게 좋겠네요. 현장에서 CAD로 도면 수정이나 간단한 작업을 하시기에 좋은 구성이고 집에서도 영화 감상이나 온라인 수업 등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게임도 똑같아요. 롤, 피파 서든 정도 가능하고요. 30만원대보다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인 구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게임이 좀 돌아갈 만한 60만원대로 와볼게요. i3 9100F랑 GTX 1650 슈퍼의 조합입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게임용 PC를 제작하고자 한다면 가성비가 좋은 구성이고요. i3 10만원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10세대
10세대 i3 1100에 16만원이 너무 비싸게 느껴지네요. 현재 출시된 대부분의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사양이고요. 게임에 따라서 옵션은 당연히 타협을 하셔야겠네요. SSD가 250기가인데 혹시 워존 같은 용량이 큰 게임을 하실 생각이라면 500기가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70만원대로 왔거든요. CPU는 AMD Ryzen 3300X입니다. 3500X를 쓸지 3300X를 쓸지 고민하시던 분들이 아주 많으셨는데 깔끔하게 3300X 쓰시면 됩니다. 3500X가 계속 품절이었다가 지금 보니까 다나와 판매몰이 18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건은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샵 다나와 가격이 207,000원입니다. 이 돈의 소음을 생각해서 쿨러까지 달면 i5 쓰는 게 낫거든요. 가격이 내려간다면 또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3300X랑 1650 슈퍼 구성으로 SSD도 500기가를 장착해서 60만원대보다는 확실히 여유 있는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사양입니다. CPU 쿨러도 추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소음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냥 뭐 소리는 원래 나는 거지 하면서 헤드셋 끼고 쓰시는 분들은 굳이 쿨러 장착 안 하셔도 되고요. 소음이 거슬리시는 분들은 장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엔 80만원대 볼게요. 앞선 사양에서 그래픽카드만 1660 슈퍼로 변경을 해줬거든요. 3300X 1660 슈퍼 조합이면 배그 국민 옵션으로 144 모니터 사용이 아주 쾌적하고요. 오버워치는 풀옵션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램오버는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했을 때 안 했을 때 프레임이 배그 기준으로 평균 하이 1% 모두 1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해주세요. 70만원대도 오버는 해주세요. 이제 90만원대입니다. 지금부터는 싹 다 인텔이네요. 라이젠 3600의 가격이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갔기 때문에 물량 부족이 원인이라 뭐 다시 입고되면 당연히 원래 가격으로 가긴 할 텐데 지금 당장은 좀 구입하기 힘든 물건이 되었네요. i5 1400과 1660 슈퍼 조합이고요. 앞선 3300X 사양에서 CPU를 i5로 올려준 구성입니다. 3300X를 3200까지 램오버를 해줘도 오버 안한 1400이 성능이 좋아요. CPU 쿨러는 진짜 옵션이니까요.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문제 없습니다. 이번엔 100만원대로 가볼게요. i5의 RTX 2060 조합이거든요. 요즘 워낙 슈퍼 달린 제품들이 잘 나가긴 하는데 1660 슈퍼에서 바로 2060 슈퍼로 올라가려면 20만원 정도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쉽게 올리진 못할 거예요. 2060이 딱 그 중간에 있는데 1660 슈퍼보다 10만원 정도가 비싸서 살 때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맞추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2060으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100만원 정도 되면 확실히 게임 할만 하고요. 램오버나 그런 거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 쓰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110만원대로 가볼게요. i5의 2060 슈퍼 조합이거든요. 이 조합이 이제는 110만원대로 가능해졌네요. 100만원 이상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구성이 제일 꿀 조합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 구성은 꼭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좀 더 빠른 SSD를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 PM98A나 970 에보 같은 NVMe 모델로 바꾸셔도 되고 쿨러 추가 원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월간 견적은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60 슈퍼급은 배그는 풀업으로 144 모니터 쓰셔도 되고요. 오버워치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배그보다 사양을 많이 요구하는 게임은 옵션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QHD 모니터도 쓸만한데 풀업은 좀 어렵고 옵션 조절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해요. 이번엔 130만원대입니다. 앞선 구성에서 케이스를 다크플래시 DLM 21 메쉬로 바꾸고 케이스를 2070 슈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현재 시장에 70 슈퍼의 재고가 많지가 않아요. 앞으로 나올 3000 시리즈 중에서 70 슈퍼를 대체할 등급이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생각보다 빨리 물건이 빠지고 있네요. 70 슈퍼 정도 되면 네, 진짜 할만합니다. FHD는 다 풀업으로 하셔도 괜찮고 QHD도 옵션 좀 괜찮게 하실만 할 거예요. DLM 21 메쉬 케이스는 전면에 팬이 2개, 후면에 1개가 들어가는데 전면에 하나를 더 추가하시면 확실히 더 예쁘거든요. 취향에 따라서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150만원대네요. i7 CPU의 메인보드는 박격포가 장착이 되었고요. 그래픽카드는 2070 슈퍼 앰프입니다. 메모리는 삼성램이 사용이 되었는데 지금 상태로 쓰셔도 문제없고 이 상태에서 메모리를 2933 클럭까지 오버클럭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보드가 B460이라 2933 클럭까지만 오버가 되는데 Z490을 쓰면 뭐 3200 이상까지 오버가 가능하죠. 근데 굳이 램만 오버하려고 보드에 그 돈을
돈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2933 클럭으로 타협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i7의 2070 슈퍼 조합이면 원컴 방송도 쾌적하고요. 쉽게 생각하면 i9 9900에 2070 슈퍼를 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송하실 분들은 램만 여유있게 32기가로 확장시켜 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금액대가 좀 부담스럽기 시작하죠. 190만원대를 살펴볼게요. 앞선 구성과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픽카드가 RTX 2080 슈퍼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70 슈퍼와 마찬가지로 80 슈퍼 역시 시장에 물건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갤럭시 모델은 타사 제품보다 확실히 저렴한 금액대에 무난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가성비 좋게 80 슈퍼의 성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뭐 좀 기다렸다가 3000번대를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80 슈퍼를 생각하신다면요. 이 구성 역시 메모리는 2933까지 오버클럭 해주시면 좀 더 좋은 성능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230만원대에는 i7 1700K랑 2080 슈퍼의 조합이거든요. 1700K CPU는 오버가 가능한 부품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메인보드는 뭐 가성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비싸긴 하나 Z490 중에선 또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기가바이트 Z490 어로스 엘리트를 사용을 했고요. 1700K 오버클럭도 문제가 없습니다. 메모리는 G스킬 트라이던트 G 16기가 3200클럭의 CL16램을 사용을 했는데 고클럭 오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메모리는 CL14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SSD는 삼성 970 에보 500기가를 장착을 해줬고요. 에보 플러스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 정도 속도가 되면 큰 체감이 어렵거든요. 좀 되게 느린 상태에서 좀 빨라지면 체감이 확 되는데 이미 빠른 거에서 조금 더 빨라진다고 해서 체감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차 고려해서 970 에보를 장착했고요. 그래도 난 제일 좋은 걸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보 플러스를 쓰시면 되고 가성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PM981A를 쓰시면 됩니다. 케이스는 이번에 출시한 랭쿨2 메쉬 화이트가 들어갔고요. 개인적으로 랭쿨 디자인 좋아하거든요. 뭐 취향이니까 존중해 주시고요. 케이스는 원하시는 모델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시소닉 850W 골드 제품으로 GM850을 장착을 해줬습니다. 하프 모듈러 방식이고요. 튼튼하고 AS 깔끔합니다. CPU 쿨러는 출시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리안리의 갈라드 240 ARG 실버네어. 크라켄하고 비슷한 성능에 저렴한 가격 그리고 크라켄에 없던 펜에 LED까지 들어옵니다. 이 모든 걸 감안하면 진짜 잘 나왔죠. 크라켄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300만원대입니다. 1900K가 드디어 가격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만인지 아무튼 이제 좀 살만해진 금액대로 들어왔어요. 10코어 20스레드의 오버마진도 좀 있는 편이라서 끝판왕급 게이밍 CPU를 원하시는 분들이 노려볼 만한 CPU입니다. 메인보드는 MSI Z40 유니파이고요. LED 효과 없이 블랙의 고급스러운 디자인하고 뛰어난 오버클럭 성능으로 인기가 많은 보드입니다. 메모리는 고클럭 오버가 가능하게끔 B다이 램을 사용한 G스킬 32기가 3200클럭 CL14 램을 사용을 했고요. 케이스는 이볼브 X GS입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풀 모듈러 방식인 시소닉 GX850이고 수냉 쿨러는 리안이 갈라드 360 ARGB 블랙입니다. 20만원 전후로 끝판왕급 수냉 쿨러가 나온 것 같아요. 기대 많이 되고요.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늦은 8월 월간 견적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9월 이후에 지포스 신형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만들고 테스트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네요. 아마도 제일 많이 구입하시는 1660 슈퍼부터 2060 슈퍼를 대체할 제품들을 만나보시려면 몇 달은 더 있어야 하거든요. 참을 수 있는 분들은 존버 진행하시고 몇 달을 어떻게 더 참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딱 알맞는 PC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이 징그러운 장마가 빨리 끝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95% 수컷들을 위한 방송 백스컴 박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